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실제 전단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설계 예제를 뭐 쭉 다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요 파이 VC 있죠. 여기는 뭐 파이의 람다의 6분의 1의 루트 FCK의 BW의 D다라는 설계 전단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요 공식은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고, 이 와중에도 만약에 전단력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서 계산된 요 값을 갖다가 외력에서 그 콘크리트 순수 전단면에 대한 강도를 빼고 요 VS를 가지고 뭐 케이스 1, 케이스 2로 와서 첫 번째 케이스 1은 여기군요. 케이스 1은 5S가 3분의 1의 루트 FCK BWD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요 한계치, 요 사이 한계치에 들어왔을 경우에 배근을 2분의 D 6배, 그 다음에 요 공식,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3분의 1의 2배죠. 3분의 1의 2배이기 때문에 배근이 2배로 필요하기 때문에 4분의 D 3배, 딱 그 2배의 배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간격이니까. 그 S가 우리 철근 보의 요 스트럽 요 간격을 우리가 S라고 표현했었죠.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전단 철근이 더 많은 거죠. 늘리면 늘릴수록 전단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앞에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그 동영상에서도 아주 한 번 더 돌려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전단 설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오늘은 예제입니다. 예제. 철근 콘크리트 보 전단 설계의 예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예제를 보면 뭐 경관, 이렇게 경관이 8m, 8m에 뭐 하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오메가 D가 뭐 30kNm/m고 오메가 L이 뭐 20kNm/m 이렇게 된 철근 콘크리트 볼을 지금부터 전단 설계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뭐 보의 폭은 뭐 대충 예제는 주어지겠죠. 뭐 요 폭은 30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D까지 거리죠. 철근까지 요 거리 D를 뭐 계산하기 편하게 600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8m.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외력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가지고 소요 전단력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챕터 1에서 소요 하중 산정이 있습니다. 이 소요 하중 산정으로 가보니 뭐 1 해가지고 우리 그 설계 하중 예전에 배웠죠. 1.4D, 1.2D, 1.6L, 그 다음에 1.2D, 1.01, 1.3W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중에서 연직에 대해서 제일 크리틱한 로드 케이스인 1.2D, 1.6L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얼티메이트 극한 하중을 계산해 보면 1.2의
그 오메가 D가 30이니까 데드로드가 30이고 1.6에 라이브로드가 20이니까 20 이렇게 계산을 하니 전체적으로 68kN/m가 나왔어요. 메다당 68kN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학 시간에 이제 배우죠. 하중이 이렇게 있을 때 등분포 하중이 쭉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모멘트도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될 거고 전단력도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일 경우에는 반력값 2분의 오메가 L과 여기에 반력값 2분의 오메가 L이 해서 이 반력값이 순수 이 전단력값과 똑같죠. 이 전단력값이 2분의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우선 V 육값은 반력인 2분의 오메가 L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68, 전체 길이 8m죠. 8m에 나누기 2를 했더니 얼마가 작용하냐면 272kN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죠? 전단력. 즉, 이 포인트 최대 하중이 2분의 오메가 L인데 이 값이 271kN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역학을 좀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전단력에는 위험 전단면이라는 게 있죠.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위험 전단면이 보통 이제 요게 이제 D 값이죠. 그래서 최고 위험한 전단면은 요걸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니까 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나가면 이만큼의 동일한 거리, 센터에서부터 여기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에서의 춤에 대한 D에 대한 깊이와 동일한 위치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죠. 보의 위험 구간은 얼마냐 전단에서 D 구간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위험 전단에서 계산을 하면 이제 V 육값을 2분의 오메가 L에 마이너스 오메가 UX라는 우리가 전단력 공식이 나오죠. 이 전단력 공식은 역학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 L값과 떨어지는 하중이 오메가 U 값이기 때문에 반력값이 2분의 오메가 U의 L 이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만큼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위치는 여기 요 X 구간의 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D까지의 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메가의 X의 절반이니까 아니죠. 오메가의 요 포인트까지 X만한 요만한 하중이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X를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는 게 역학상 맞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역학책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에서의 전단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계산을 했더니 위험 구간에서 소요 하중이 얼마가 작용하느냐 2분의 오메가 L이 여기 있으니까 272 마이너스 68에 D까지 거리가 0.6이랍니다. 계산했더니 231.2kN이 나왔죠. 그죠? 그럼 요거는 요 반력값이 지금 현재 272kN인 거죠. RA라고 하면 여기는 RB도 RA와 같이 272kN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구간은 여기 D까지의 거리 요 포인트에서의 전단력을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건이 제일 배근이 크리틱하게 들어가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면 되죠? 이러한 단면이 가지고 있는 순수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얼만데?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지금부터는 콘크리트 보의
그게 전단 강도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VC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파이의 람다의 6분의 1의 루트 FCK의 폭에다가 유효 깊이까지라고 얘기했었죠. 콘크리트 전단의 강도 감소 계수는 75%라 했으니 0.75에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죠. 일반 콘크리트는 1.0, 몰의 경량은 0.85, 정경량은 0.75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에 6분의 1의 루트에 FCK가 안 정해졌네요. FCK는 21MPa 그리고 FY는 300MPa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FCK는 21에 BW는 300이었고요. D는 얼마였죠? 600이었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킬로뉴턴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면 킬로뉴턴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뉴턴이죠. 여기 지금 메가파스칼이지만 메가파스칼의 다른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밀리미터와 밀리미터를 모두 곱했으니 남는 건 뉴턴만 남는 거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면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103.1 킬로뉴턴이 나온 거죠. 어때요? 두 개. 상당히 많이 작죠, 지금. 그죠? 상당히 작아요. 땡땡땡 해서 파이 VC보다 VU가 크기 때문에 전단 철근을 배근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케이스라고 그랬죠? 전단 강도의 50%보다도 작으면 하지 마. 근데 50%보다는 크면은 최소 배근을 해. 근데 소요력이 콘크리트 전단 강도보다 완전 크면 걔는 무조건 배근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배근을 해야 돼? 3분의 1보다 작은지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2분의 D 600, 그 다음에 4분의 D 300 배근을 하려 했었죠. 지금은 우리가 설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갈 겁니다. 러프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단 철근을 배근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는 당연히 필요 전단 단면의 적정성이라고 할까요? 이 단면의 적정성을 만족을 못하면 이 보스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더 400에 700, 500에 800, 400에 800 이런 식으로 키워야 돼요. 여기 리미티드가 제가 얼마라고 표현해서 했었죠? 최대 한계치가? 그러니까 필요 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면 조세상이라고 가도 되고 그냥 전단 철근의 소요 전단 강도 산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파이 VS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파이 VS는 외력 마이너스 파이 VC라고 표현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전단 철근을 배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VU 값이 아까 얼마였냐 하면 231.2kN이었고 파이 VC 여기서 계산했죠. 그죠? 네. 103.1kN를 계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128.1kN이 나온 거예요. 요만큼에 대해서 전단 철근을 배근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조금 전에 단면의 적정성 검토라 그랬죠. 그게 한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계점이다. 앞에 설명했을 때 2분의 D, 600, 4분의 D, 300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죠?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요 강도의 2배보다 크거나 작거나 요 강도의 4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
6분의 1의 2배면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의 3분의 1의 람다 붙죠. 루트 FCK BWT보다 얘가 지금 람다의 파이의 3분의 2의 루트 FCK BWT 그래서 요 파이 베이스가 여기에 오느냐 아니면 요 앞전에 요 앞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얼마였죠? 2분의 D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보다 얘가 작다 그랬으면은 요 값이 작다 그랬으면 어떻게 배분한다 그랬죠? 2분의 D 600 파이 VS에 뭐였죠? 파이의 AV, FY, D 중에 최소값으로 배분한다 했었고 만약 요 사이에 오면 요거의 2배라고 했죠. 2배. 2배로 배분을 해야 되니까 4분의 D에 300에 이건 같은 공식으로 간다 했었죠. 결국은 여기도 2배고 여기도 2배죠. 3분의 1의 2배는 3분의 2가 되니까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얘보다도 크다. 여기에 있다. 만약에 파이브S가 요 너머에 있다.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돼. 얘는 애시당초 안 돼. 왜냐? 콘크리트 단면 자체가 안 되는 단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뭘 계산해 봐야 되죠? 파이의 람다의 3분의 1의 루트 FCK의 BWD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 아까 6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 2배 값이 되겠죠. 2배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6.2kN 나오고 결국은 얘보다 작네요. 결국은 파이 VS보다 이게 128.1kN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구간 중에 제일 첫 번째 구간에 있는 거죠. 그죠? 제일 첫 번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소요 강도를 산정했으니 네 번째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전단 철근 배분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그죠? 네 번째 전단 철근 배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전단 철근량보다 지금 요 한계점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2분의 D 600 파이 VS에 파이의 AV, FY, D 중에 최소값으로 우리가 배분을 할 겁니다 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죠? 2분의 D면 얼마죠? 2분의 D면 300mm 그 다음에 600mm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파이 VS가 128.1kN이고 위에 0.75에 AV인데 전단 철근은 이렇게 동그랗게 감기기 때문에 2개가 가야 되죠. 2개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나는 뭘 쓸 거냐 하면 나는 13mm 쓸 거야. 127짜리를. 그럼 2개의 AV는 127에 FI는 300에 D는 얼마였죠? 아까 600이었죠. 요걸 계산했더니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67mm가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제일 작은 거니까 S 빠졌죠. S 맥스 최대 땡땡땡 해서 뭘 할 수가 있죠? S 맥스는 일단은 267mm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보다 작게 배근을 해도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전단 철근은 이 주인장 철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단 철근 배근을 할 때 단부와 중앙부를 명확히 구별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전단력을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었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볼게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죠.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요 위치 요 D값에서 위치가 얼마였냐면 이게 231.2kN에 대해서 요 밑에 배근을 한 거예요. 보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배근을 한 거예요. 요 사이 S가 얼마면 작용된다?
267mm보다 작기만 하면 일단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 중앙부는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 중앙부. 중앙부는 전단력이 없는데 지금 빵이에요. 전단력이. 그럼 100은 안 해도 되나요? 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부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배근을 하면 여기에는 좀 넉넉하게 해서 요 사이 철근은 그래 ES로 가자. 2배의 전단 철근을 쓰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단부 전단 철근량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중앙부 철근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역학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shear force diagram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전단력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단력도 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중력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얘를 감싸고 있는 스트럽을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 하고 끝단부리가 여기도 전단력이 많으니까 촘촘하게 배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부 배근과 중앙부 배근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계산을 해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전단 철근의 요 간격에 따라서 중앙부 철근이 결정되더라. 그 이유는 뭐다? 이러한 전단력 때문이다. 힘의 흐름에서 전단력이 가장 강한 단부 쪽에 배근을 많이 해주고 중앙부는 거기에 2배 간격으로 배근해라. 왜? 원래는 필요 없는데 연성적인 거동을 위해서 조금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골조가 있죠. 뭐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특수 모멘트 골조. 오히려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는 가운데보다 단부를 전단적으로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죠? 내진에 대해서 완벽하게 견뎌야 될 구조물들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력이 옆에서 때리게 되면 이 보도 그때부터는 압축제랑 똑같이 이렇게 변형이 이게 웨이브가 생기면서 전단력도 하고 모멘트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모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가장 기본 설계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시면 전단 설계를 해요. 역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러한 이걸 바로 줄 수도 있겠죠. V6 값은 얼마야? 바로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전단력을 계산해봐. 아니면 철근의 전단력을 계산해봐 하면은 요거대로 계산하면 되죠. 요 간격을 계산할 때 5Vs는 어떻게 계산했죠? 요게 5Vs고 요게 S니까 요걸 두 개를 바꾸면 되죠. 두 개를 이항시키면은 S만 밑으로 내려오면 설계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받는? 철근이 받는. 콘크리트는 원래 6분의 1을 쓰는데 그 팩트를 6분의 1 루트 FCK를 쓰는데 나머지 생략 다 똑같으니까 6분의 1 FCK를 쓰는데 거기에 해본이 안 돼. 그러면 그거 곱하기 2, 3분의 1 루트 FCK 써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2 해봐. 3분의 2 루트 FCK. 그것도 안 돼. 이러면은 단면 안 돼. 라는 거고. 그 사이 구간마다 들어오는 네, 요거는 이해됐나요? 이렇게 참고로 얘기하면 요거는 소요 전단 철근 간격이죠. 배근은 직접 해야 됩니다. 전하면은, S는 200mm로 결정을 할 겁니다. 충분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요 구간에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파이의 3분의 1 람다의 루트 FCK의 BWD보다 이게 파이 VS가 작으냐 아니면 파이 VS가 얘보다 크고 파이의 람다의 3분의 2의 루트 FCK BWD보다 작으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래도 얘보다 작다 얘는 안 된다고 했었죠. 얘는 안 돼. 볼을 키워. 볼을 300에 600, 700에서 400에 800으로 키워. 그럼 여기로 떨어질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파이 VC 값이 올라가게 되면 파이 VS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순수 콘크리트 전단력이 올라가면 철근이 받아야 될 그만큼 부담감은 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BWD를 상승시켜서 설계 전단 강도를 업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이 VS를 줄여줘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있어. 그럼 최대로 해. 4분의 D 300mm 300mm 다음에 파이 VS에 파이의 AV, FY, D 중에 뭐 최소 짧은 값.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의 절반 값이니까 2배가 아니라 절반. 2분의 D 600. 이건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중에 제일 최소값이 뭐다? 바로 S다. 철근의 간격이다라는 거죠. 뭐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 설계 전달 강도는 어떠한 식을 해서 구한다. 철근의 전달 강도는 어떻게 구한다. 요걸 가장 팩트 있게 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죠. 뭐 했죠? VU는 파이 콘크리트가 받는 전달 강도에 철근이 받는 전달 강도를 합친 값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의 전단도 이렇게 요 정도 선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이거보다 더 나가게 되면 그런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설계를 하더라도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야 될 철근 콘크리트 이번 수업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전단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철근 콘크리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바로 정착 및 이음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필두로 해서 구조 해석이나 뭐 뒤에 더 많아요. 슬라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라브 해석도 있고 뭐 합성 부재도 있고 기초도 있고 옹벽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한 학기 동안 하는 분량으로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착 및 이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